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그날 오후 보라 씨와 함께 집 보러 다니면서 제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 여자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보라 씨는 서림동 골목길을 마치 자기 집 앞마당처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길로 가면 더 빨라요. 여기 건물 옥상에 빨래 널면 안 돼요. 아래층에서 싫어해요. 앞집 아주머니가 소음에 예민하셔서 밤에는 조용히 해야 해요.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처음 온다던 사람이 말이에요. 이런 정보들은 실제로 그 동네에서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집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보라 씨, 정말 이 동네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미리 자세히 알려줘서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11월 말에 차가운 바람이었죠. 보라 씨 가방에서 뭔가 날아갔습니다. 흰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리더니 서림시장 쪽으로 떨어졌어요. 아, 제가 주워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광고지예요. 보라 씨가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종이를 주워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광고지가 아니었어요. 손으로 그린 지도였습니다. 서림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세한 지도였는데 그 안에는 이상한 표시들이 가득했어요. 집에 6시 28분 진입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고 시장 3층에 열쇠 보관함이라는 표시도 있었어요. 옥상에는 최종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계획 완료까지 D-7.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라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메모예요. 별거 아니에요. 계획이 뭐고 D-7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 집이 왜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보라 씨가 종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서림시장 3층에 뭐가 있나요? 몰라요. 전 정말 처음 와봤다니까요. 그때 보라 씨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장 가봅시다. 왜 갑자기? 집 보러 왔으니까 주변 환경도 봐야죠. 장 보기 편한지. 말이에요. 보라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림시장은 1970년대부터 있던 오래된 재래시장이었어요. 1층은 채소와 생선, 2층은 의류와 잡화, 3층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시장 특유의 냄새와 소음이 가득한 곳이었죠. 3층엔 뭐가 있나요? 시장 입구 떡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3층. 거긴 옛날에 다방이 있었는데 문 닫은 지 벌써 5년이 넘었어. 요즘은 아무도 안 올라가지 위험하기도 하고 올라갈 수 있나요? 계단은 있는데 난간이 헐렁해서 위험할 거야. 보라 씨를 보았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봐볼까요? 정말 위험하다는데 괜찮아요. 저 높은 곳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정말 낡았어요.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난간, 곳곳에 금이 간 벽, 거미줄이 쳐진 모서리들, 정말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 같았어요. 3층에 도착하니 넓은 공간이 나왔어요. 옛날 다방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테이블들, 부서진 의자들, 곰팡이 핀 벽지, 1970년대 다방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석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새로 설치된 것 같은 작은 사물함이 하나 있었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낡고 더러운데 그것만 깨끗했어요. 마치 최근에 누군가 새로
가져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보라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내려가요. 여기 먼지도 많고 위험해요. 하지만 사물함을 열어봤어요. 열쇠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옛날 방식의 무거운 노쇠 열쇠였어요. 요즘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열쇠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옥상 창고, 바람 약할 때만 사용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바람 약할 때 어디서 본 말 같은데,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 메모에도 바람 약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 보라 씨가 갑자기 계단 쪽으로 뛰어갔어요. 보라 씨 뒤따라 갔지만 보라 씨는 이미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시장 밖으로 나온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보라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손에 쥔 열쇠를 바라봤어요. 옥상 창고 시장. 건물 옆에는 정말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열쇠를 넣어봤어요.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옥상에는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문이 또 잠겨 있었는데 같은 열쇠로 열렸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숨이 턱 막혔어요. 안에는 수진이의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수진이가 입던 옷들, 신던 신발들, 쓰던 화장품들, 모든 게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박물관 전시품처럼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저와 수진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신혼여행 사진, 민수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 수진이가 좋아하던 일상 사진들까지 우리 집에도 없는 사진들이 여기 있었어요. 이게 뭐지? 더 놀라운 건 탁자 위에 놓인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쳐보자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1987년 11월 15일. 오늘 처음으로 그를 다시 봤다. 3년 만에 많이 야위어 있었다. 내가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다.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손이 떨렸어요. 이 글씨 수진이 글씨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아니, 똑같았어요. 페이지를 넘겨보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11월 16일.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하다 많이 달라졌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마음만은 그대로다. 그 사람 곁에 있고 싶다. 이번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 11월 17일 오늘 아침 일찍 들어갔다. 6시 28분. 바람이 약한 시간. 그가 깨기 전에 집을 정리했다. 고무나무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나무를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수진아, 정말 너야? 그때 창고 문이 삐걱하고 열렸어요. 보라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찾으셨네요. 보라의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더 낮고 더 익숙한 당신, 정말 누구예요? 보라는 한 발짝 다가왔어요. 아직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왜 수진이 물건들이 여기 있어요? 왜 수진이 글씨와 똑같은 일기가 있어요? 그건 보라 씨가 말을 하려던 순간 옥상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시장 경비원의 목소리였어요. 빨리 가요. 보라가 제 손을 잡고 창고에서 나왔어요. 둘은 서둘러 옥상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장 앞 골목에서 보라가 멈춰 섰어요. 승현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3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3일 후면 뭐든 걸 말씀드릴게요. 왜 3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3일 후가 되면 알 거예요. 그때까지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보라가 돌아서려다가 다시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승현 씨, 옥상 창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보라는 그대로 골목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그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살아있는 거야?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3일, 그 3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아침에는 없었던 봉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였는데 수진이가 병원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머리 모양도 다르고 얼굴도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눈만은 분명히 수진이의 눈이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승연아, 놀랐지?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내가 준비한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그 모든 걸 지금 당장 설명할 순 없지만 하나만은 확실히 해줘. 나는 당신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당신을 생각했고 당신이 잘 지내기만을 바랐어. 곧 모든 걸 말해줄게. 그때까지만 조금 더 참아줘. 그리고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경찰이나 병원에는. 절대로. 사랑해. 승연아, 당신을 사랑하는. 편지를 읽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수진이의 글일까요? 하지만 글씨체는 분명히 수진이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만 아는 작은 습관들까지. 수진이는 편지 끝에 항상 작은 하트를 그렸는데 이 편지에도 똑같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돌고 돌았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살아있는 거라면 왜 3년 동안 숨어 있었을까요? 왜 지금에 와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진보라라는 이름으로 변장한 이유는 뭘까요? 옥상 창고에 있던 그 물건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수진이가 직접 준비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가장 무서운 건 만약 정말 보라 씨와 수진이라면 3년 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다 보고 있었으면서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3일 후면 모든 게 밝혀진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바람 약할 때만 사용.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에서는 3일을 기다리지 못한 승현이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과연 병원에서 발견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수진이의 마지막 3년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